예, 이제는 청년대학부의 그 하드웨어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청사진을 하우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꼭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뭐 등산하기 위해서는 지도도 필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선물로 레고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레고를 이제 사주면서 아이가 그 로봇이니 뭐 집이니 뭐 배니 비행기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도와주다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며칠 동안 거기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고 만들기를 하고자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그 설계도, 어떻게 이걸 만드는가 하는 것이죠. 이 조그만 레고를 만드는 일들도 설계도가 없이는 그 사실상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난감일지라도. 여러분, 청년대학부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이 템플을 짓는 것과 같거든요. 무슨 이런 교회 건물, 뭐 예배당 이런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집을 짓는 그 일에도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제시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은 그냥 제가 무슨 연구에서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대학 캠퍼스에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또는 지역교회에서 기도 학생들, 청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설계도로 검증이 된 그런 설계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알게 되고 만난 것은 7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IBF의 1년차 간사였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없는 가운데서 열정만 가지고 이제 헌신해서 하고 있는데, 저에게 굉장한 도움을 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IBF에서 단기 선교 여행으로 와 있던 에릭 존 브라워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저희 집에서 한 2달 정도 같이 머물면서 저에게 미국 IBF의 스튜던트 리더십 매뉴얼, 그것을 소개해 줬는데, 이것은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일대 개안을 가져다 준 그런 매뉴얼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너무나도 거기 이 매뉴얼이 잘 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분한 가운데 그것을 이제 탐독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천해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당시 영어계나 한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 책을 다 나눠서 번역을 시키고, 그래서 그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 사역의 전략이, 또 방법론이 오늘날 한국 IBF의 대학 캠퍼스 사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을 때 전국적으로 한 20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6,000명, 7,000명 정도 전국 캠퍼스, 대부분의 캠퍼스에 이 기독 공동체가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설계도로 작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서 저는 그 청년대학부 목회자들을 위한 이 청년 목회 세미나를 가졌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청년대학부를 위한 처음 있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그런 교육자 세미나를 쭉 해오는 가운데 제가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교육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반응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디스커션도 하면서 또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내용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 지역교회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표현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저희 그 모교회인 사랑의 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의 디렉터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저희 그 대학부와 청년부가 바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또 뭐 없는 부분은 제가 좀 더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했고 하면서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지역교회 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위한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 이것이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큰 교회에서 통하는 청사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명 안팎의 공동체도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200~30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1000여 명의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대학부 목회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청년 목회 쪽으로 돕는 일들을 하면서 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청년대학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 사역의 어떤 방향을 잡게 되었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건설에 맞는 설계도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좀 만드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꼭 제가 제안하는 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의 청년대학부의 상황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일단 이 완벽한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청사진을 갖고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특별히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 하우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 개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그 표를 직접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좌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말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첫 번째, 이 건물의 지하에 해당되는 개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의 관계적인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에 해당되는 사역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대학부를 건설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청년대학부의 하드웨어를 생각하면은 관계적 성장만 생각합니다. 즉,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측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지붕에 해당되는 사역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거기 뭐 콰이어 타임이니 개인적 성경 연구니 또 경건서적 독서하는 일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청년대학부 집회로 모여서 즉 관계적 성장을 위한 모임 같은 것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 모이는 시간 자체가 일주일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을 더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모이는 교회로서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모이는 젊은이들에게 스푼 피딩 하듯이 무엇을 먹여주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굶주린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일단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얻어야 되고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100%의 시간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70% 내지 80% 정도는 은혜를 끼치고 영양분을 주고 힘을 얻게 하고 새롭게 해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일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20% 내지 30% 정도의 시간은 그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모이면 그것을 동기유발해주고 점검해주고 또 잘 못했을 때에는 사랑 가운데서 엄하게 책망도 해주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서 셀프 트레이닝으로 개인적인 그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노력할 수 있도록 아주 그 격려해 주는 거,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그 개설해 주는 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큐틴이 또는 이 개인적인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GBS 교재를 준비하는 거라든가 또는 그룹 콰이트 타임 쉐어링을 준비하기 위한 큐티 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 경건서적을 읽게끔 숙제를 주는 거라든가 하는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 책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그 개인적 성장에 우리가 관계된 하드웨어를 개설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관계적 성장이죠. 관계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어떤 모임,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하는 가운데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에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또는 부닥치는 가운데에 어떤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우스 다이그램의 그 이 집의 몸통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겠죠. 아마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이 일상적인 청년대학부의 활동의 사역의 모습은 바로 이 관계적 성장에 대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성장도 어떤 무엇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왜 이것을 제공해야 되는가 하는 교육적 위상,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가운데 또 이것을 제공하면 다른 것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의 상관성, 그리고 강조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운데 이 관계적 성장을 위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설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적 성장에 대하여서도 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 개인적 성장, 관계적 성장까지만 노력하고 사역적 성장을 위하여서 어떤 그 젊은이들을 사역하도록 또 섬겨보도록 하지 않는 그 공동체에는 참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역에 투입되고 또 그것을 해내고 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오늘날 양 극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이른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또 프로젝트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의 경우인데 맨날 행사 준비하는데 바쁜데 그래서 행사 준비하고 이벤트하고 하는 데는 아주 도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벤트 회사를 차릴 만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벤트는 잘 치룰지 모르지만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거, 소중한 관계를 맺는 법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공허하게 끝나고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거 하나의 반대 극단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 성장, 관계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역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은사가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되고 그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라든가 또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 가운데에서 저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같이 소그룹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런 것은 잘하지만 어떤 사역 속에 같이 뭘 준비하고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은사를 개발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다가 어떤 좀 불균형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역적 성장, 예를 들면 수련회나 사교행 같은 것도 같이 좀 준비할 줄 안다든가 해본다든가 또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또 전도를 같이 하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또는 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서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걸 가보기도 한다든가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본다든가 어떤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본다든가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은 맡아가지고 좀 해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청년부가 헤비타트에서 하는 그 집짓기 하는데 여름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기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의미의 사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우스 다이그램에 우선은 개인적 성장, 관계적 성장, 그 다음에 이 사역적 성장 이 세 가지 차원을 좀 잘 보시고 그 각각은 또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하우스 다이그램을 좀 잘 이해하시고 따라가시면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 공동체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